안녕하세요. 친절한 영아쌤입니다. 우리 아이 유치원 입학을 앞두고 혹은 유치원생이 되어서 시작된 학습 고민, 지난 영상에서는 영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오늘은 두 번째 고민,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영어가 초등학교까지 사교육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은 대입까지를 놓고 보면 수학만큼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과목도 없죠. 그만큼 대입에서 여전히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과목이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수학에 애증을 가지고 계시죠. 정복하고 싶지만, 정복해야 하는 대상이지만 너무나 먼 당신의 느낌인데요. 저는 수학 공부를 어렸을 때 그 눈땡땡 학습지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 학습지 스타일 아시죠? 계속 반복해서 문제를 풀잖아요. 그렇게 수학 공부를 시작을 해서인지 저한테 수학은 반복된 어떤 문제풀이식 과목이었고요. 대입을 치를 때까지도 어떠한 수학의 개념, 수학의 실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느낌이 제 안에 늘 있었어요. 실제로 대입에서도 수학의 발목을 잡힌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제 아이만은 수학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나름대로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수학에 자신감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제가 아이와 함께 제일 처음으로 시작한 것은 수학 동화 읽기였어요. 수학 동화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니까 차 오세요 엄마인 선생님들께서 수학 동화 근데 어린아이가 읽기에는 너무 딱딱하지 않아요? 지식 위주의 책일 것 같은데 수학 동화 꼭 필요할까요? 교구 수업이라든가 문제집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식의 반응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수학 동화는 주로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수학 개념들을 이야기 형태로 풀어낸 것인데요. 좋은 수학 동화의 경우에는 이야기로서의 재미도 있고 또 수학적인 개념을 알기 쉽게 스토리 형태로 잘 풀어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가 돌 지나고 그 빅키즈 수학이라고 하는 책부터 시작해서 3세에 본격적으로 아람의 꼬꼬만 수학자라고 하는 전집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수학 동화들을 아이와 함께 지금까지도 계속 읽고 있는데요.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개념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거나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딱딱하고 지식 위주라서 재미가 없다거나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좋은 수학 동화를 골라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있기는 하지만 잘 만들어진 수학 동화는 정말 수학적인 지식도 얻을 수 있고 이야기로서의 재미도 얻을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좋은 읽기 재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꼭 수학 개념을 수학 동화를 통해서 배워야 할까요?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수학 개념에 대해 설명을 해주다 보면 의외로 아주 기초적인 개념, 초등학교에서 배우니까 쉬운 것 같기는 한데 의외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왜? 라고 하는 질문 공세가 시작되는 시점에 간단한 개념 하나도 설명하다 보면 내가 의도했던 방향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요. 또 설명을 하면서도 내가 잘못 설명하고 있거나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나? 이런 오류에 대한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럴듯하게 잘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그 예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모도 답답하고 아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할 수가 있죠. 수학 동화 그러면 뭘 골라서 읽어야 할까요? 저는 일단은 전집을 아이의 연령과 수준에 맞추어서 구매를 하고 그리고 좋은 단행본들을 추가해서 읽는 방식을 선택을 했었는데요. 단행본도 좋은 책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학 동화는 초등 수학에서 보통 다루는 대부분의 주요한 개념들을 스토리텔링 형태로 풀어낸 것이라서요. 단행본의 경우에는 내용이 조금 적을 수도 있고 또 빠진 부분이 있는데 부모가 인지하지 못하고 놓치고 지나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수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 책의 종류와 수준에 따라서 자연수만 다를 수도 있고 기수와 서수 중에서 기수만 다를 수도 있고 또 음수나 분수, 소수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전집에서 아이가 모든 책을 다 골고루 읽진 않는다 할지라도 이 수학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개념도 있고 부모가 놓치지 않고 골고루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전집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집 중심으로 단행본을 추가해서 읽는 방식으로 읽었습니다. 최근에는 초등 수학이 예전과 달라서 문장제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수학 동화를 많이 읽히면 좋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일정 부분 저도 동의합니다. 이 수학 동화에서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이 문장제 문제의 그 문제 스타일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요. 아이가 실제로 문장제 문제를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책을 읽으면서 어떤 스토리 전개에 익숙하다 보니까. 하지만 대전제는 수학 동화를 잘 읽는다고 해서 수학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책을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국어 학습을 잘하는 것 아니듯이요. 그렇지만 수학 동화 읽기를 여전히 주변에도 추천을 하고 초등학생이 되어서 혼자 책을 읽을 수 있지만 수학 동화를 아이에게 꾸준히 읽도록 여러 가지로 제공해주는 이유는요. 한 번이라도 들어본 것은 후에 학습을 할 때 훨씬 아이가 어려워하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수능 독서 지문이 되게 어려웠어요. 의외로 그런 지문들을 읽다 보면 관련된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겁내지 않고 술술 읽다 보니까 글도 잘 이해하고 문제도 잘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참 신기하게 한 번이라도 내가 인지해 본 적이 있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쉽게 접근해서 오히려 부담이 적기 때문에 잘 푸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PCR 검사법을 다루고 있는 지문, 실제로 생명과학 2에서 PCR을 자세하게 다루지 않는다고 하는데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풀더라고요. 또한 프로그래머를 지망한 학생들은 관련된 기사라든가 기술 발전에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메타버스 관련된 지문 거의 지문 안 읽고 문제 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수학도 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상당히 아이들에게 부담스럽고 어려운 교과잖아요. 근데 한 번이라도 들어봤었고 내가 기초적인 내용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후에 배우게 되는 어려운 개념들에도 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수학 동화를 아이들에게 꼭 읽어주시라고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수학 교구는 필요할까요? 제 아이가 어렸을 때 이 수학 교구 구매하라고 권유를 받았을 때 저는 속으로 콧방귀를 켰거든요. 이건 100% 상술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와 함께 수학 동화를 계속 읽다 보니까 그 책의 내용이 수준이 올라갈수록 제가 말로 설명을 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고대 그리스에서는 철학자들이 했던 가장 최상위의 학문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추상적인 어떤 사고 개념들을 다루기 때문에 가장 그 당시에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철학자들만 다룰 수 있는 학문 영역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수학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글을 읽으면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어서요. 책을 읽다가 아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직접 그림을 그려주기도 하고 블럭이나 장난감을 가지고 와서 줄을 세워서 직접 보여주기도 하고 했는데 할 때마다 이게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런 방식 말고 좀 더 효율적인 방식은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 교구의 필요성을 인지를 하고 여러 가지 교구들을 좀 찾아보고 어떤 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가를 고민을 해봤었어요. 여러 교구를 봤는데 최종적으로 저는 그 몬테소리 교구를 사서 방문 선생님이 집에 오시는 수업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교구를 구입할 때 가장 부담스러웠던 부분은 아무래도 가격이었습니다. 공간 차지도 그렇지만 너무 교구가 비싸다 보니까 저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했었는데요. 교구를 구입하고 나서 실제로 수업을 해보면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만데 진도 왜 이렇게 나가지? 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3달 동안 숫자 했는데 다시 3달 뒤에 보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서 또 숫자 한 번 더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교구를 가지고 지금 뭘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교구라고 하는 것이 아이의 발달 속도에 맞춰서 아주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고 또 어린아이들일수록 계속해서 이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하는 오감과 그리고 직관적인 어떤 체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복을 계속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교구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진도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아이가 책을 읽거나 문제집을 풀면서 할 수 있는 경험 이외의 것을 교구를 통해서 할 수 있고 그 교구를 통해서 하는 경험이 앞서 말씀드린 책을 읽거나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지 본전 생각이 덜 나실 것 같아요. 실제로 이 교구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상당히 귀찮아한다 하더라고요. 간단한 사칙 연산을 할 수 있는데 금색 구슬 하나, 2개씩 짝 맞춰와가지고 정해진 자리에 놓으면서 계산하는 거 아이들이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더 큰 수라든가 더 복잡한 계산을 할 때 기본 개념이 탄탄하게 쌓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올 초에 저희 아이가 초2가 되면서 그 몬테소리 수업하시는 선생님께서 계속 할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네? 하고 되물었더니 엄마들은 초2 정도가 되었으니까 교구로 하는 수업의 진도가 너무 느리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아이들은 이 교구로 뭔가를 하는 거를 좀 귀찮아하는 나이라서 계속 하실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실제로 그만둔 학생들이 많대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아이가 교구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을 좋아하고 저도 교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활동과 학습에 이러한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가 싫다라고 강력하게 거부할 때까지는 꾸준히 지속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교구 수업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요. 주 1회 교구 수업 외에 저는 그 교구를 거의 손대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수업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만져보기도 하고 놓아보기도 하는데 저는 왠지 좀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 손대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바를 시작으로 해서 브레인 티저스, 플레이팩토, 파퓰러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보드게임들을 잔뜩 사드렸었어요. 실제로 교구는 설명서를 봐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던데 보드게임 같은 경우에는 설명서대로 하면 일단 게임이 완결은 되니까요. 그리고 아이들이 각 잡고 공부시키려고 하면 귀신같이 눈치채고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게임이라고 하는 건 경쟁의 요소도 있고 또 완결성의 의미도 있으니까 아이들이 좋아하고 또 더 하자라고 하고 해서 이러한 학습의 의도를 숨기고 있는 보드게임들을 많이 활용해서 아이들과 외출하기 힘든 날에
달은 부지런히 많이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엄마표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엄마표 학습 카페지를 중심으로 해서 일반화되면서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그 사고력 수학학원에서 많이 쓴다는 러닝 리소스나 뭐 EDX, 가베가족 뭐 이런 다양한 교구들을 쉽게 구매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또한 그런 교구를 판매하는 카페에서는 교구 활용 방안도 다양한 자료와 함께 제시해 주시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씩 아이들과 시도해 보기가 괜찮더라고요. 근데 뭐 몬테소리 교구에 비해서는 당연히 가격적인 부담이 적기는 하지만 이 교구 하나로 내가 뽕을 뽑겠다, 학습을 완벽하게 시키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아이가 거부하거나 싸움이 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뭐 수배열판 들이밀었는데 아이가 나 이거 하기 싫은데 라고 하면 수막대도 들이대보고 뭐 주사위도 주고 구슬도 놔보고 그러다가 뭐 사각형 그려가지고 땅 따먹기도 해보고 뭐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를 하는 와중에 교구도 활용할 수 있다 라고 가볍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아이의 집중 시간이 길지 않은 거 알고 계시죠? 엄마가 교구 활용 방안 배웠다고 1시간 동안 하시면 안 되고 뭐 5분에서 10분 이렇게 짧은 시간이라도 아이가 즐겁게 할 수 있으면 내일 또 하지 뭐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신다면 이 엄마표 수학 교구를 활용한 학습도 낙숫물에 바위 뚫리듯이 꾸준히 하면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 외에도 아이들과 함께 일상생활 중에서 수학과 관련된 놀이처럼 많이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차를 타고 어디 이동하거나 식당에서 대기할 때 차량의 번호판이나 아니면 주변의 숫자를 활용해서 사칙연산 게임 많이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 차 번호판이 1, 2, 3, 4면 아이가 어릴 때는 1 더하기 2, 2 더하기 3, 3 더하기 4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아이가 좀 큰 이후에는 12 더하기 34, 뭐 34 빼기 12, 12 곱하기 3 뭐 이런 식으로 사칙연산을 연습했는데요. 의외로 아이들이 차에서 심심해서 그런가 이런 거 하면 좋아합니다. 물론 너무 길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한 10분, 15분 하고 이야기 CD 틀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쓰신 책을 읽어보면 초등 수학에서는 개념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개념을 아이가 알았나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단원의 핵심적인 개념을 아이에게 직접 설명해 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셔서요. 아이와 함께 특정 주제와 관련된 책을 읽거나 혹은 한 단원이 끝났을 때 해당 단원의 핵심 개념을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 설명을 해보라고 주문을 하는 편입니다. 또 이렇게 아이와 함께 수학과 관련된 책을 읽거나 활동을 하다가 특정 개념에 대해서 아이가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와이즈만에서 나오는 수학 사전을 옆에 펴놓고 제가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서 이런 거래 라고 찾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개념 확인의 효과도 있고요. 아이가 수학도 개념을 이렇게 정확하게 하고 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구나 라고 인지하도록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학 동화도 읽고 교구와 보드게임도 활용하고 다양한 놀이도 해주고 그래서 지금 7살, 9살 아이들은 이 수학이라고 하는 것을 되게 친근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정말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한 첫째 같은 경우에는 도형의 수월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전개도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를 접으면 점이 어디 가서 붙을까 뭐 이런 게 도저히 상상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 다 풀고 나면 그 문제는 제일 마지막에 종이 잘라서 붙여보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첫째는 쌓기 나무라든가 도형의 회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정말 거의 어려움 없이 머릿속에서 해내더라고요. 그리고 수학 문제집을 풀 때도 문제집의 풀이와 똑같은 과정이나 방법은 아니지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여러 가지로 아이가 생각을 해보는데 좀 익숙한 것 같아요. 오늘은 학습에 대한 고민 두 번째, 수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유아 시기에 수학이 과연 가능할까,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될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교구라든가 동화라든가 보드게임이라든가 일상생활 중에 할 수 있는 놀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시도하기보다는 조금씩 아이의 수준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수학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도 그렇고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이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 되면 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도 고민해보고 저렇게도 고민해보고 혼자서 끝까지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낑낑대다가 해결하는 그러한 경험들이 쌓였을 때 수학을 정말 잘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수학을 한 문제를 가지고 매달려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해결하는 과정까지 가게 되는 원동력은 수학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과거에도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봤다라고 하는 경험과 근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신감, 성공 경험, 근성을 쌓아주기 위한 다양한 경험들을 아이들이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에 대한 학습을 부지불식간에 시작하게 되는 유아 시기부터 다양하게 하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아이들이 혼자만의 어떤 수학과의 싸움을 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저의 본연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사제 5세 시기의 독서에 대해서 원생활과 관련 지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